아마 오늘 장이 조금은 좀 침체돼 있어서 그래서 이종국 전문가가 여러 가지 유머 코드를 섞어서 여러분들께 시장 이야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유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많은 소통 나누면서 유튜브에서 시장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종국 전문가 앞으로의 시장을 좀 대응 전략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로 와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펼쳐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참여 방법 알려드렸죠? 게시판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35-8200번 빨리 전화를 주셔야지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갑니다. 0235-8200번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M이요. 에코프로 BM 맞으시죠? 네네. 예, 종목명 알려주셨으니까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20만 원대고요. 네. 50%요. 20만 원 맞으신 거죠? 네. 와, 용기를 내주셨네요. 20만 원에서 게다 비중을 50% 담아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번 주에 사신 거세요? 네. 아, 그러셨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샀어요. 그치네. 예. 그러면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앞으로 그 네. 종목이 어떻게 갈 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끊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청자님의 이 이야기는 저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살 사람이 있을까? 혹은 이렇게 용기를 내는 분들이 계실까? 이런 이야기를 게시판에서 좀 봤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과감한 결단으로 20만 원에서 비중도 50%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근처에 사셨는데 쭉쭉 뻗어 올라가던 에코프로 BM이 약간씩 20만 원 선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많은 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시죠. 이재표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자,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과열권이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산지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전화를 주신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청자님 본인 자신도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 주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편안하게 해도,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한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리고 심칠기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심리가 7, 기술이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뭐 이 불안한 자리에서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근데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2월 달이죠. 2월 초에 1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지금 더블 날 때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그것도 비중도 50%씩이나. 자, 저라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 지인이다라면, 예, 진짜로 뭐 뜯어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절대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 드렸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주식이라는 게 뭐 10배 가고 100배 가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주, 그 시대 변화에 맞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 처음에 분할해갖고 2019년도에 분할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10배가 넘게 올라온 주식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 한 달 만에 따블이 난 종목을 쫓아가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다가는 한 종목 뭐 거기서 어떤 뭐 특정한 종목에서는 수익이 나더라도 언젠가는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좌는 또 그렇게 되면 흑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투기적인 그런 종목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나는 좀 적게 먹어도 되니까 안정적으로 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계좌가 약간씩 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조금 알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단기간에 빨리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또 투기적으로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신용으로 가는 거고 신용해서 안 되면 또 선물로 가죠. 선물해서 또 안 되면 이젠 옵션으로 갑니다. 옵션에서 안 되면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매매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50% 비중 너무 많습니다. 내일 당장 일단 뭐 한 30% 정도는 정리하시고 20% 정도만 들고 가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찬성을 하는데요. 자, 이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이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뭐 저 수요일 계속 방송 출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 시장. 자, 지금 시장 자체도 이 주봉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까지 양선이 10개째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선이 10개째 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99년도에 시장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한 주 동안 이렇게 올라온 폭은 지금보다는 훨씬 컸었죠, 그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올라오다가도 중간에 뭐 음선 하나 나고 쉬었다가 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9개의 양선, 연속 양선이 난 적이 2013년도 말부터 2014년도 초까지 9개가 양선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오늘은 조금 빠져서 십자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10개째 양선이 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고 과열 구간이었어요. 또 이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간 게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그런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조정이 필요한 그런 자리까지는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비중을 다 들고 계신다라면 시청자님 아마 못 견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월 3일 날부터 3월 6일 날 이 갭으로 뜬 자리 있죠. 갭은 메꿔지는 게, 갭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게 갭은 메꿔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갭을 메꾸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서 또 더 치고 가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이 갭은 메꿔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도 필요하고 그런 구간이니까요. 신규로 매수를 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요. 그거 뭐 한 개 잘못 끼웠다고 계속 이렇게 다 잘못 끼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내일 일단 뭐 한 30% 정도는 정리하시고요. 20% 정도만 좀 길게 본다라면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간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너무 험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30% 정리하고 20%만 장기로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사신 가격이 좀 높다라는 판단으로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왔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게시판에서도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천수답 종목이 됐다. 이런 설명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매수가에 대한 탄식, 또 함께 이 가격이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넘버여서 다소 좀 부담된다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핫한 에코프로비엠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게시판에서는 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네, 첫 번째 유튜브 상담 종목은요, 고재관님 종목입니다. 무림 PNP 매수가 4,350원 18%입니다. 최근에 4,400원 도달했는데 4,500원에 걸어둬서 못 팔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무림 PNP가 3,94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지업체들 작년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고환율 그리고 또 펄프 가격 인상 수혜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었는데요. 무림 PNP 같은 경우에도 2월 28일에 이렇게 호실적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좀 빠르게 식으면서 이후에 좀 잠잠한 흐름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고재관님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지 자세한 내용 이재필 전문가님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림 PNP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가가 4,400원을 찍었었네요. 자, 그러니까 조금 아까워요. 뭐 저라도 조금 위에다, 시가보다 조금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걸어놔 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자, 뭐 재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쭉 밀려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기간에 좀 돌파를 하거나 그러긴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게 뭐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자, 위에 보시면 이 기관들도 조금씩 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도 대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2월 28일 날
재료 나오면서 찍었던 고점. 자,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어요. 지금 현재 오늘 거래량이 13만 9천 주 정도니까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매물 소화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다행히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2,457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작년에 좀 무지막지하게 벌었죠. 자, 뭐 작년에 한 68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겠지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태는 뭐 거의 바닥권 근처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때도 바닥 찍은 자리가 있죠. 자, 뭐 현재 가격 수준 정도에서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6월 달에 뭐 3,680원 정도 찍으면서 여기가 바닥이었고, 그다음에 조금 바닥을 높이는 그런 자리가 나왔고, 지금 현재 구간은 뭐 바닥권 근처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시긴 조금 그렇고요. 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시다 보면 일단 뭐 반등이 나오면 좀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들은 지금 여기 4,200원대 정도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긴 한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옆으로 이렇게 지루하게 막 횡보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어떤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면 탁 튀는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4,2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넘어가면 매도는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4,200원을 넘어서는지 그 시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재관님의 종목 무림 PNP였습니다. 게시판에서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KEC 궁금합니다. 네, 얼마에 사셨어요? 2,7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사신 지 한 달 이내시죠? 네네네. 이 종목 어떤 점 가장 궁금하세요? SIC 반도체가 기대돼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네. 이 회사가 그걸 양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미래가 괜찮은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도 좀 하신 것 같고요. 혹시 마음속에 설정해 두신 목표가 있으세요? 그건 아니고 그냥 SIC가 전망이 좋다면 계속 보유하려고 마음먹어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비중은 30%시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굉장히 차분하고, 좀 진드간이 매매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KEC, SIC 링 관련해서 전망이 좋다고 해서 이 종목을 샀는데 앞으로 과연 어떤지 지금은 매수가하고 오늘 종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비중은 30%. 이재필 전문가님, 이쪽 분야 어떻게 보세요? 자, 커져가는 쪽이에요. 지금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크기는 작고, 거기에 비해서 효율은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 커져가는 부분들이 이제 뭐 70조 규모 그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반도체예요. 그리고 이 테슬라 쪽, 이런 쪽하고도 좀 전에 이렇게 계약 체결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KC 같은 경우는. 저전력 금속 산화물 반도체, 요거 터치스크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테슬라 쪽에다가 납품하기로 그렇게 허가를 받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일단 뭐 그래서 이 커져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지만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장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이쪽에서 굉장히 크게 양선을 하나 뽑아내는 모습이었죠. 보통 그리고 이렇게 크게 음선을 맞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 처음에 생겼던 양선 부분, 그 윗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매물대 위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좀 종목의 미래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길게 보기에는 충분히 좀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뭐 좀 불안한 구석이 있으면 이거를 오래 갖고 가기는 조금 힘들겠죠. 근데 불안한 쪽은 없고요. 2019년도, 20년도 이때는 적자가 났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뭐 한 26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죠. 그리고 마찬가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흑자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뭐 180억 정도 그래도 괜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4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이런 쪽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조금 길게 이렇게 들고 가시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저거 계획하신 대로 조금 긴 관점에서 좀 이렇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비중이 30%나 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아쉬워요. 만약에 이게 비중이 조금 작았다라면 조정을 받으면 뭐 그때 다시 또 이렇게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이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좀 이렇게 길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차로 뭐 저항받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3,000원 정도는 일단 그쯤까지 가면 단기적인 저항은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처럼 긴 관점이다라는 생각이면 이런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제대로 보신 거네요. 이쪽에 비전이 있고 따라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다만 비중 조절은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참고로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딱 제가 아픈 구석을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예. 비중이 높아가지고 걱정이 좀 많았는데. 그러셨군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고수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행복한 투자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KEC 이 종목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또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해봤습니다. 게시판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네, 다음으로는 로또님 종목입니다. 종목 조이시티고요. 매수가 5,300원에 8% 보유하고 계신데요. 반 손절하고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조이시티 종가가 4,5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차트 봤을 때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지난달쯤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초에 중국 외자판호 발급 소식 나오면서 좀 견조한 움직임 나왔습니다. 1월 26일자로 5,440원까지 가는데요. 다만 지난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그 이후에 움직임은 좀 잠잠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작 업데이트 예정이긴 한데 조이시티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반 손절하셨다고 해서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그 콘솔 게임을 주로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이 과거에는 조금 상당히 기대감들도 있긴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여기 202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이때는 뭐 우리 코로나 시기죠. 그러면서 야, 다들 밖에 안 나가고 게임 많이 할 거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조이시티가 그 과거에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상장된 지도 지금 뭐 한 2008년도 정도에 상장이 됐으니까요. 상장된 지도 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좀 불안하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 게임 쪽에 이 조이시티도 VR 쪽 관련해 갖고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VR 시장,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 이런 것도 VR하고 다 그냥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쪽 게임을 좀 이렇게 많이 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는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게 VR 게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이 VR 이 기기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팔리는 이유가 판매가 잘 안 되고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죠. 일단 쓰면 조금만 하면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그다음에 콘텐츠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로 제대로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보급이 많이 안 되는데요. 자, 이제는 하나 둘씩 이렇게 생겨나고 우리 메타버스라는 데서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 게임주들 첫 번째 성장했던 성장기가 우리 뭐 한 20몇 년 전에요. 그때 리니지 처음 나오고 뭐 저 웹젠에서 뮤 이런 것들 막 나오고 그랬을 때가 첫 번째 성장기였었고요. 두 번째 성장기는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이 나오고 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바일 게임으로 성장하는 게 이게 2차 성장기였습니다. 지금 3차 성장기는 이 저 VR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3차 성장기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어느 정도 기간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는 돼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길게 보신다라면 일단 뭐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재무적으로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뭐 조금 높은 게 흠이긴 한데요. 147% 정도면 망할 회사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일단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씩은 뭐 많이 줄었지만요.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일단 들고 가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갑자기 이런 쪽 게임 쪽들도 뭐 어떤 예전에 그 포켓몬고 뭐 이런 것들 AR 게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튀어나오고 그러면 뭐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좀 받을 겁니다. 그쪽으로 연구 개발을 많이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지금 당장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답답하게 박스권 사이에 있습니다. 242평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게 5,100원 정도. 그리고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게 122평선이 한 4,400원 정도. 그 정도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저항선보다는 지지선에 가까운 그 가격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자, 절반 정도 손절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렇다라면 조금 뭐 이 종목을 아주 길게 이렇게 들고 가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좀 보유하셨다가 뭐 말씀드렸듯이 기간 좀 구애 안 받고 길게 들고 가려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도 됩니다. 하지만 저항선 부분 뭐 5,1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조금 매도를 하시려면 5,1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 길게 들고 가겠다 싶으면 들고 가셔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로또님 보고 계신가 봐요. 매수하신 지 몇 달 됐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모멘텀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다 하시면 장기 투자, 아니다 나는 최대한 빨리 나오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반등의 목표치는 5,100원으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나오는 방법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고 계시네요. 바로 답변을 또 신속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남은 절반은 그래도 앞서서 손절하신 것보다는 좋은 결과 있어야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이시티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고요. 예. 2만 원에 15%요. 아, 시청자님 답답하셨겠어요. 네, 오래됐어요. 예, 2만 원에 15%. 그 사이에 전혀 대응을 안 하셨어요? 못했어요. 계속 너무 내려가지고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은 그래도 15,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살짝 해줬는데 어떻게 네. 하고 싶으세요? 어느 시점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가가 올랐는지. 손절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원금 회복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지 이게 좀 궁금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디스플레이 산업도 오랜 기간 좀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디스플레이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조금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지금은 손실 구간이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우리 시청자님 뭐 고생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막 실적이 되게 많이 잘 나오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주가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 최대 실적 딱 찍히고 나면 삼성전자가 전에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실적 굉장히 최대 실적이 나오면 그날부터 주가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최악은 지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 자체가 바닥은 찍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적자를 뭐 2조나 적자를 냈네요.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적자는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LCD 쪽에서는 중국한테 밀리고 그리고 뭐 이 OLED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OLED TV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이 쫓아오긴 하지만요. 중국 쪽이 우리나라한테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 쪽하고 이 LG 디스플레이 쪽은 약간 틀렸죠. 뭐 삼성도 지금 이제 대형 패널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패널 대형, 그러니까 TV 쪽, 이런 쪽을 주로 한 기업인데요. 자, 요 실적은 2022년도 뭐 이때는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OLED TV를 사서 2년 보고 바꾼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뭐 TV 안 바꾸신 분들 같은 경우 조금씩 뭐 이렇게 좀 바꾸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실적이 최악이라고 봅니다. 가장 안 좋았을 거예요. 올해도 적자는 나긴 나지만 2022년도보다는 훨씬 적자폭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아마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때 작년 9월 30일 날 11,800원을 찍었는데요. 이 가격은 진바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추세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고점 찍고 조금 조정을 받은 자리, 여기는 작년 8월 달에 조금 여기서 좀 사연이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 근처였기 때문에 이때 물리신 분들이 본전 왔구나 팔자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주가가 흥분해 갖고 막 실적 많이 나왔다 좋다 그럴 때 쫓아가는 것보다 이럴 때 가장 안 좋을 때, 물론 뭐 되게 안 좋아서 망하는 회사들도 있지만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망하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흑자 전환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저런 것들 차세대 TV 쪽들 뭐 이런 쪽들도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충분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뭐 이렇게 보유를 하신다라면 올해 뭐 하반기 정도나 말 정도, 그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그 근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 내는 움직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가격 정도 근처에 가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원금 근처 2만 원 근처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가 들더라도 손해 안 보고 나오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일하게 원하시는 바죠.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도 올해 하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전화 주신 시청자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야구 얘기도 좀 나눠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명에너지 달빛사라님이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26,200원에 사셨대요. 그리고 비중이 10%여서 아주 약간의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세가 상당히 신기하네요.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커가지고 장 초반에는 수익 구간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하락으로 전환돼서 저점 부근 마감돼서 지금은 다시 또 손실로 돌아서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요즘인데요. 대명에너지 어떤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시청자님의 대응 전략도 알려주시죠. 이재필 전문가님. 자,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꼭 이 대명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대통령께서 원전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를 받은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께서도 저 4월 달인가 그때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한다라고 뭐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쪽에 가서 원전 SMR 뭐 소형 원전 같은 것들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실 거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그 원전이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만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장될 때 당시에 요게 상장된 게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이죠. 자, 요게 이거 지수 차트가 나왔네요. 깜짝 놀랐네요. 자, 대명에너지가 예. 자, 보시면 여기 작년 그러니까 2022년 5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은 뭐 어떤 매물 부담들 뭐 이런 부분들은 없겠지만요. 1년이 지나면 보호예수 물량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내에 6개월에서 1년 내에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자, 신규 상장 딱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강하게 뽑아내든가 그렇지 않고 뭐 좀 석 달 내에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되고 난 다음에 여기 5개월째 강하게 움직였었네요. 그랬다가 밀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6개월짜리 뭐 이런 거 보호예수 물량들 이런 것들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뭐 보유해 볼 만한 뭐 그런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상장될 때 당시에 좀 이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뭐 저 상장되는 해 작년에 얼마 영업이익 났으니까 올해 얼마 내고 내년에 얼마 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늘려갈 거예요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상장을 하는데요. 자,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훨씬 줄었어요. 영업이익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신뢰도는 살짝 낮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26,000원대 시청자님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 뭐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되기 1년 되려면 올해 5월 달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저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 그 전에 아마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전체적으로요. 자, 그럼 그때 같이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고 그때 뭐 저 국빈 방문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거보다 한 며칠 전 정도에 정리를 하시면 아마 그때 가격이 가장 좋은 가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입니다. 그때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월 26일로 예정이 돼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 날짜가 4월 말쯤입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정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은 엑시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타이밍 매매 이벤트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달빛사랑님의 대명 에너지 진단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앞서서 가끔 종목을 신청을 해주시는데 못 봐드린 정지혜님이 오늘 종목 올려주셔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일성건설입니다. 자주 진단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사실 오늘 거래대금도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셨을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정지혜님 보고 계시면은 게시판에 좀 남겨주세요. 이 종목을 사신 가격이 2,530원입니다. 비중 25%로
사셨는데 지금은 약간의 손실 구간이거든요. 일성건설 이 재료도 제한적이고 뉴스도 별로 없어서 이럴 때는 어떤 걸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자, 이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강하게 만약에 주가가 올라올 모멘텀이다라면 그 주택 대통령께서 예전에 공약하셨던 주택 250만 호 그거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당장 진행되기가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죠. 부동산이 워낙 침체가 돼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경기가 언제 돌아설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하려고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요. 적자는 아니에요. 뭐 작년에 이렇게 좀 4분기에 이 좀 적자가 나면서 온기로는 뭐 한 27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요. 계속해서 뭐 조금씩이라도 일단 흑자는 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 금리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되게 좀 소외된 그런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또 한 단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는 여기서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좀 더 반등이 나와줬다라면 뭐 한 3,000원대 이상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밀려갖고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자, 이동평균선 자체가 완전히 역별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가장 위에 242평선이 있고요. 20선이 위에 있긴 하지만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이 22평선은 120선, 60선 요거를 조금 뚫고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하지만 뭐 회사가 망한다거나 그렇게 불안한 그런 기업도 아닙니다. 다만 특징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조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가 뭐 지금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공약들 나온 거 있잖아요. 뭐 그 부분 1년에 50만 원 짓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정도에는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크게 움직이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일단 조금 보유하셨다가 그때 그 얘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나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종목도 정책 나오는 것, 이 정부발 뉴스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성건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그 시점에 잘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정주혜님 비중도 4분의 1이나 되니까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 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꺾이는 듯한 모습이어서 내일장도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내일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대응 전략도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자, 일단 뭐 코스피 시장 자체는 20선, 60선, 위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22평선,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62평선, 이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까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죠. 지금 1월 달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파월 의장이 되게 좀 매파적으로 상원청문회에서 매파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죠. 자, 뭐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 알려진 부분들은 하원청문회에서는 아직까지 금리가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필요하다라면 속도를 올리겠다. 그런데 몇 가지 지표를 더 봐야 된다. 두세 가지 정도 확인해 볼 지표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확인해 볼 지표가 연준통화정책회의가 2주 뒤니까요. 자,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CPI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PPI가 나와요. 미국 쪽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얘기는 이 지표를 확인을 하고 0.5일지
0.25일지 그걸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같은 경우는 위로도 아래로도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는 아마 이 박스권에 좀 있는 모습일 거고요. 내일 아마 고용지표가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내일 저녁에 나옵니다. 내일 저녁 10시 반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1월 달에 51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규 고용이. 근데 그 전달에 보게 되면 뭐 10월, 11월, 12월 이때 보게 되면 평균 보면 뭐 한 6, 7만 건 정도? 그 정도가 평균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만약에 그거 아래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야, 뭐 1월 달에는 그냥 사람 채용할 때 내년부터 채용하자. 뭐 새로운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해보자. 내년부터. 뭐 이런 해가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계절적 요인들,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따뜻했으니까 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현재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지금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고용지표가 신규 고용이 30만 건 이상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 예상치가 처음에 20만 건이었는데 지금 뭐 21만 5천 건 정도 그 정도로 살짝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예상치에 충족하거나 뭐 20만 건대 초반이나 또 뭐 진짜 20만 건 아래로 나온다라면 시장은 한번 환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틀립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연속해서 양선이 10개째 양선이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오늘 또 오후장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800포인트라는 구간 가격대, 이 상징적인 가격이죠. 이 가격대는 저 다음 주에 저 CPI 뭐 그런 거 나올 때까지 이 가격은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가격을 지켜준다라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오겠지만 일단 조금 좀 불안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전략은 이 CPI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월가에서도 모르고요. 저 역시도 모릅니다.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이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최소한 이번 주에 고용지표라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고용지표도 그렇고 다음 주 초에 CPI도 그렇고 경제지표 있으니까 약간의 현금을 마련해 놓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오늘 수고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뀌는 분위기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쭉쭉 뻗어 올라갔다면 이제는 조금은 방어진을 구축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들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내일장도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